심장이 멈추기 직전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내가 살아있던 날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줘라고 말해버렸는데요. 그 한마디가 곧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지혁은 쓰러진 뒤로 병실 천장을 오래 바라보곤 했는데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순간에도 이지혁 머릿속은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바로 사라지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가도 금세 흐려졌거든요. 도쿄 출장을 핑계로 검사를 받으러 다니던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비밀을 끝까지 알고 있던 건 박성재 하나뿐이었는데 이상철이 밥을 들고 들어왔다가 우연히 듣게 되면서부터 모든 게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었죠. 이지혁은 자기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몸으로 알았고요. 그래서인지 지은호에게 더 솔직해졌습니다. 지은호 앞에서는 괜히 강한 척을 안 했고 지은호도 이지혁의 손을 잡을 때마다 조금씩 힘을 줬습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의 겁을 알아채고도 모르는 척을 해줬는데요. 그게 사랑이 깊어지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하곤 했어요. 나 이제는 도망 안 갈게. 내가 아프다고 해서도 내가 무섭다고 해서도. 이지혁은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손끝으로 지은호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말 대신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병원 복도에는 누군가가 이 장면을 너무 오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요즘 유난히 병원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고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펜을 굴리곤 했는데요. 박영나는 웹툰 작가답게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찰나를 놓치지 않았고 특히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를 더 빠르게 그려내려갔습니다. 박영나가 왜 거기 있었냐고요? 박영나에게 이 병원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나의 엄마 고성희가 모든 걸 휘젓고 간 자리였고 박영나의 아빠 박진석이 가장 분노하는 장소였으니까요. 박진석은 요즘 고성희가 진짜로 빌고 있는지 의심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무릎을 꿇는 법도 알고 눈물을 쓰는 법도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성희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해도 박진석 귀에는 이번에도 계산 중이야라고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죠. 고성희, 너는 사과를 할 때도 이득을 계산하더라. 이번에도 뭐 숨겼어? 고성희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웃음이었는데요. 그 웃음에는 이제 끝낼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고성희는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성희가 쫓겨나고 박진석이 손써서 차며 재단을 사며 건물 같은 자산에 손도 못 대게 막아버린 걸 알고 있었죠. 그 이후에 고성희는 완전히 끝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고성희는 그 끝난 척을 아주 오래, 아주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끝난 척하는 동안 고성희는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누군가의 서랍에서, 누군가의 계정에서 작은 조각들을 모았고요. 그 조각들이 결정적이 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조각 중 하나는 한우진이 학교를 자퇴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성희가 했던 행동과 연결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은호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던 그 시절과도 붙어 있었고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를 일부러 갈라놓게 만들었던 조작의 흔적까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그걸 폭로했을 때 고성희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었죠. 그런데도 고성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들키면 끝이 아니라 들켜도 끝내지 않는 쪽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박성재는 그 폭로의 잔해 속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서 밤마다 스스로를 괴롭혔는데요. 고성희의 조작이 드러났다고 해서 박성재의 마음이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죠. 내가 그때 이수빈을 믿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가정이 박성재를 물어뜯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친구였고 박성재는 이지혁에게는 체면을 차리기보다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이 비밀을 엿들었다는 사실이 박성재에게는 계속 걸렸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아빠였고 김다정과 부부였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엄마였고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이지혁의 병을 두고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왜 이제야 말했냐고 자신을 자책했고, 김다정은 왜 내가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 속 작은 말투에서 터졌습니다. 당신은 늘 늦어. 당신은 늘 혼자 버텨. 이런 말들이요. 둘은 서로를 사랑하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 사이 정순이는 지은호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 애썼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였고 지은호가 상처를 감추는 습관이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가끔은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때가 있어.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면 엄마는 뒤에서 받쳐줄게. 지은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 것 같다가도 꾹 참았고요. 울면 이지혁이 더 불안해질까봐 그랬습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그렇게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확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지혁의 이식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쿄 검사 때부터 희미하게 보이던 예측이 현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죠. 박성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지은호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할지, 이상철과 김다정은 어떻게 버틸지 머릿속이 엉켰습니다. 박성재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이지혁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재가 들어가자 이지혁은 먼저 눈치채고 말했는데요. 표정이 딱 그거네. 안 좋은 소식이지. 박성재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니까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는 숨기지 마. 숨기는 게 더 무섭거든. 이지혁은 그날 밤 지은호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 잊지 말자 같은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만약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면 이 서랍에 있는 봉투를 박성재한테 먼저 줘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요. 지은호는 그런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지혁은 오히려 지은호의 손을 잡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는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떠나도 내가 살아야 해. 그런데 그 봉투 얘기를 듣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병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그 말을 들었고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는데요. 박영나는 이 장면을 그리면 독자들이 울겠지 같은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건 누군가의 마지막 정리라는 느낌에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박영나는 그 순간 스케치북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려버렸습니다. 마치 그리지 않으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처럼요. 고성이는 그 즈음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자산에 손을 못 대게 막혔다고 해서 고성이가 손발이 묶인 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확보한 결정적 증거는 단순히 박진석의 외도 같은 흔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더 복잡했고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려는 게 아니라 박진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걸 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나 더는 당하기만 안 해. 당신이 나를 가둔다고 끝나는 줄 알았지? 난 문을 새로 만들었어. 박진석은 그 말에 처음으로 흔들렸고요. 박진석이 흔들리자 박영나가 흔들렸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딸이기도 하고 박진석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박영나는 어느 쪽 편을 들겠다는 단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박영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나라는 사람은 뭐지? 라는 질문을 계속 받는 느낌이었죠. 박영나는 고성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슬펐고 박진석이 폭발하는 걸 보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박영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웹툰으로 옮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박영나의 독자들은 늘 말했습니다. 이 작품 너무 현실 같아. 박영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지만 사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왔습니다. 김장수가 찾아온 겁니다. 김장수는 조옥래와 절친이었고 조옥래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장수는 조옥래가 남긴 작은 물건을 들고 왔는데요. 그 안에는 조옥래가 생전에 적어둔 메모와 누군가에게 꼭 전하라고 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장수는 이상철에게 그걸 건넸습니다.
조옥래가 말했어요. 지혁이 아프면 성희를 조심하라고. 이상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상철은 고성희가 왜? 라는 질문을 삼켰고 김다정은 그 질문을 눈빛으로 던졌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박성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직감했죠. 이제 고성희의 거짓말은 과거를 덮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를 찢는 칼이 되어 돌아오겠구나 하고요. 거짓말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거짓말이 남긴 상처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박성재는 그 상처를 더는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찾아갔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면 늘 감정이 먼저 앞서서 말이 뒤엉키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박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수빈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 나 아직 너를 놓지 못했어. 그런데 그건 사랑만이 아니라 죄책감도 같이야. 이수빈은 한참 말을 안 했습니다. 이수빈이 조용히 대답했죠. 나는 오빠가 나를 사랑했는지보다 나를 믿었는지가 더 중요했어. 그 말이 박성재를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미쳤나봐라고 내뱉었는데요. 박성재는 무너지면서도 그 무너짐을 끝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진실을 전부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가 한 일, 내가 끝까지 정리할게라고만 했습니다. 여지를 남긴 거죠. 이수빈은 그 여지를 알아챘고요. 그래서 이수빈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진짜로 정리할 거면 혼자 하지 마. 혼자 하면 또 망가져. 그리고 바로 그날 고성희가 꺼낸 결정적 증거가 공개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직전에 박영라가 고성희를 막아섰습니다. 박영라는 엄마 고성희를 보호하려고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영라는 고성희의 증거가 터지면 박진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치료 과정과도 연결되어 더 큰 혼란이 생길 걸 알아챘습니다. 박영라는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걸 터뜨리면 엄마도 끝나. 그리고 나도 같이 끝나. 고성희는 처음으로 박영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가 늘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는 박영라가 미워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죠. 너는 나 닮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영라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처음으로 진심을 흘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영라는 바로 알았습니다. 고성희의 진심조차도 누군가를 흔들기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박영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의 손에서 USB를 조용히 빼앗았습니다. 그 USB가 어디로 갔느냐고요. 박영라는 그 USB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상한 선택 같지만 박영라에게는 병원이 가장 솔직한 장소였습니다. 거짓말이 통할 수 없는 곳, 몸이 진실을 말하는 곳이 병원이니까요. 박영라는 박진석에게도 고성희에게도 주지 않고 박성재에게 먼저 줬습니다. 박영라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오빠는 적어도 무너지지 않고 봐줄 것 같아서. 박성재는 USB를 받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떠올렸고 이수빈을 떠올렸고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USB를 열지 못하고 이지혁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챘습니다. 너 들고 있는 거 무겁지? 박성재가 응이라고 하니까 이지혁이 웃으려다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아주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열지 마.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 내가 먼저 떠나면 그때 열어. 사람은 너무 많은 진실을 한 번에 받으면 못 버티더라. 박성재는 그 약속이 싫었는데요. 싫으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이 자기한테 남긴 마지막 부탁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무서울 때가 있어라고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무서운 건 정상이라고 말해줬고 지은호는 그 말에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곁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 무섭지만 내가 있는 동안은 웃어볼게. 그러니까 너도 나 때문에라도 한 번만 더 버텨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물의 감정이 한 지점으로 몰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흔들렸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고 박성재는 병실 문 앞에서 무릎이 풀렸고 지은호는 눈물 대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가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들어가려 했고 박진석은 고성희를 막으려 했고 박영란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가족의 전쟁 같았는데요.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온 시간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나 지혁이한테 할 말 있어. 박진석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너는 할 말이 아니라 숨긴 게 있지.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며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죠. 그래. 숨긴 거 많아. 근데 오늘은 그 숨김을 끝내려고 왔어. 고성희는 결국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 앞에서 지은호를 마주쳤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지은호의 죽음을 거짓말로 팔아치우던 시절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내가 내 이름을 망가뜨렸지. 내가 미쳤었어. 지은호는 대답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화가 났는데요. 그 화가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이지혁이 흔들린다는 생각 때문에 더 끓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지혁만 생각할게. 나중에 그때 이야기하자. 고성희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고성희가 처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지혁이 남긴 봉투가 열렸습니다. 그 봉투는 지은호에게 먼저 전달되었고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넘겼습니다. 박성재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글 한 장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유서 같은 문장이 아니라 아주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재, 내가 다 떠안지 마. 이수빈을 제대로 붙잡고 싶으면 먼저 믿어. 이상철과 김다정에게는 내가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박영나에게 말해줘. 그리는 건 내 죄가 아니다. 박성재는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나를 떠올렸고 박영나가 병원에서 스케치북을 덮었다 열었다 하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박성재는 그제야 이해했는데요. 박영나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을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걸요. 며칠 뒤 박영나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날들 콘티가 빼곡했고 바닥에는 찢어진 원고가 널려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마지막 회 원고를 붙잡고 손을 떨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야 하는데. 그때 문이 열렸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박진석의 얼굴에도 예전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둘은 박영나 앞에서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박영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고 결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아빠 내 이야기 보고 싶어.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지. 근데 무서울 것 같아. 박진석도 말했습니다. 나도. 근데 봐야지. 박영란은 그때서야 독자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반전을 완성해버렸습니다. 박영란은 원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의 내용은 실제가 아닌 박영나의 웹툰 이야기였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우리가 따라왔던 수많은 장면들이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지혁의 병실, 지은호의 눈물, 박성재의 죄책감, 이수빈의 침묵, 이상철과 김다정의 상처, 박진석의 분노, 고성희의 거짓말과 몰락, 조옥래의 부재와 김장수의 전원까지 그 모든 것이 현실의 기록이 아니라 박영나가 감당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처럼 바뀌어 보였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했던 일들 나는 용서한다고 말하진 못해. 근데 내가 그려서 내가 살아남을 거야. 박영나는 박진석을 보며도 말했습니다. 아빠가 폭로했던 진실들 그게 정의였는지 복수였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난 숨기지 않을래. 고성희는 울었습니다. 박진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그제야 깨달았는데요. 박영나가 그린 화려한 날들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박영나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만든 안전장치였다는 걸요. 그리고 박영나는 마지막 컷을 그리기 직전에 펜을 잠깐 멈추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다음화 진짜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 여지가 남아있어서 독자도 시청자도 완전히 놓지 못합니다. 이지혁의 마지막 부탁이 남긴 파문, 고성희의 USB 안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일부 파일, 박성재와 이수빈이 다시 믿음을 쌓아갈 가능성, 지은호가 고성희와 나중에 하기로 한 대화, 이상철과 김다정이 상처를 껴안고도 살아가야 하는 시간, 그리고 박영나가 이야기 밖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요. 마지막 페이지가 업로드되는 순간 댓글 창이 폭발하는데요. 이게 다 웹툰이었다고? 라는 반응 속에서도 박영나의 진짜 메시지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랑도, 어떤 죄도, 어떤 거짓말도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선 이야기로 남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낭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박영나는 업로드 버튼을 누른 뒤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해피엔딩의 웃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웃음이었고요. 그 순간 제목 아래에 조용히 뜹니다. 화려한 날들 최종화 완결. 하지만 박영나의 스케치북은 닫히지 않습니다. 빈 페이지가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